오늘은 2024년 KBO에서 나온 신기록과 명장면들, 그리고 이번 시즌 종합적인 것을 각 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올해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니 꼭 끝까지 보세요. 기아 타이거즈는 올해 7년 만에 페넌트레이스 우승과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어떻게 우승했나 싶을 정도로 다사다난했던 시즌이었는데요. 기아의 시즌 초 선발진은 크로우, 양현종, 내일, 이의리, 윤영철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로우 선수가 부상으로 먼저 빠지고 대체 선수로 알드레드가 옵니다. 그 다음엔 이의리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황동하, 김건국, 김도연 이 3명의 선수에게 기회가 오게 되죠. 또한 윤영철 선수와 내일 선수도 부상을 당하면서 선발 투수 5명 중 4명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타우트 선수가 내일의 대체 선수로 들어오게 되고 알드레드 선수의 부진으로 라우어 선수가 발탁됐죠. 기아는 이번 시즌 외국인 투수만 5명을 쓰는 기록을 썼습니다. 기아의 대투수 양현종 선수는 8월 21일 광주에서 롯데를 상대로 5이닝 투구 중 삼진 7개를 잡아내며 개인 통산 최다 탈삼진 송진우의 2048 삼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무려 15년 만에 경신된 기록이죠. 최영우 선수는 6월 12일 문학에서 5회 초 안타를 치면서 개인 통산 최다 루타 기록인 4078 루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혜영 선수는 4월 24일 고척에서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22살 8개월 1일의 나이로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26년 만에 타이거즈 소속 세이브 왕이 탄생했죠.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5일부터 그 선수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정혜영 선수의 100세이브 다음날 김도영 선수가 KBO 최초 월간 10홈런 10도루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전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20-20을 달성하고 7월 23일에는 최소 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치고 8월 15일 고척에서 다시 한번 홈런을 치면서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0-30을 달성해냅니다. 시즌 막바지인 9월 23일에는 136득점째를 달성하면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도 세웁니다. 44시까지도 바라봤었지만 홈런 2개만을 남겨놓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죠.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한국 시리즈에서 12번 진출해 12번 다 우승하는 기록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올해 전문가들의 예상으로 하위권에 머물 것 같았지만 시즌 2위를 차지하고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개막전 죽은 줄만 알았던 엘도라도의 부활을 암시하는 영상이 라이온즈 TV에 올라왔고 이는 곧 현실이 되었죠. 가장 먼저 3월 28일 LG와의 잠실 원정에서 강민호 선수가 2238번째 경기에 출전하면서 개인 타자 통산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오재일 선수를 내주고 박병호 선수를 데려오면서 홈런 1위 구단을 더 굳히고 싶었죠. 처음 데려올 때는 박병호 선수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더 손해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심지어 오재일 선수는 떠나기 전날 홈런을 치면서 삼성 팬들을 더 아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병호 선수가 9월 4일 2회 말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치면서 만원 관중 속에서 통산 400홈런을 때려냈고 역대 3번째 400홈런 달성 선수가 되었죠. 트레이드 이후에는 타율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오재일 선수보다 박병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공으로 끝나나 싶었으나 가을에서는 맥키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올스타전 홈런을 마지막으로 삼성을 떠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하데나스 선수가 오자마자 끝내기 홈런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오타거프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으나 삼성 팬들을 위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로는 우타가 아닌 좌타자 디아즈 선수를 데려옵니다. 걱정과는 달리 디아즈 선수는 좋은 활약을 했으며 포스트 시즌에서도 5홈런을 치며 멋진 활약을 했습니다. 진짜 폴드 하나 줘야 할 것 같네요. 오승환 선수는 7월 27일 41세 12일 나이에 대구에서 세이브를 하면서 최고령 세이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속일 수는 없던 걸까요? 이후 많은 경기에서 블론 세이브를 하고 정규 시즌 2위를 확정짓는 경기에서까지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결국 포스트 시즌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LG 트윈스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상위권에 계속 있었으며 치열한 2위 싸움을 하다 막판에 조금 삐끗하면서 최종 3위에 안착했습니다. LG 트윈스는 역시나 올해도 많은 도루를 시도했고 3월 24일 팀 통산 4900도루를 하더니 6월 15일에는 KBO 최초 5000도루를 문성주 선수가 해냅니다. 물론 4900도루도 KBO 최초이지만요. 3월 30일에는 LG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손우영을 내주고 투수 우강훈을 데려왔는데요. 우강훈 선수가 못한 건 아니지만 손우영 선수가 롯데에서 너무 큰 활약을 하면서 LG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트레이드가 되었죠. 외국인 투수는 켈리와 엔스 선수가 이어갔습니다. 켈리 선수는 심지어 6월 25일 퍼펙트 게임을 할 뻔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 결국 에르난데스 선수로 교체가 됐죠. 하지만 이는 포스트 시즌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가 중요한 순간마다 다 막아준 덕분에 기세 좋은 KT를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LG는 올해 139만 7,499만 명의 관중을 기록하면서 KBO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수를 기록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삼성에게 패배하며 최종 3위로 마무리했죠. 우승 후보라고 불리던 LG는 아쉬울 수 있지만 내년에도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베어스는 2022년에 9위를 했는데 2023년 5위로 올라오고 올 시즌에는 4위로 올라오며 계속해서 순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두산은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요. 알칸타라, 브랜든, 곽빈, 최원준, 김동주로 선발을 꾸렸으나 선발진들이 활약을 하지 못했고 알칸타라 대신 발라조빅이 선발 자리를 메꿨고 브랜든은 부상을 당해 시라카와 케이쇼가 왔지만 성적이 점점 떨어지다 결국 부상으로 귀국하게 되고 곽빈과 최승용 선수의 합류로 간신히 4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펜 투수에서는 좌타자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이병헌 선수를 내며 이닝의 끝과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좌타자가 아니라면 바로 다음 투수를 내기 때문에 이병헌 선수는 풀타임 1년차에 경기수 1위를 다투고 있으며 이런 좌우놀이로 필승조가 빨리 고갈돼 김태견 선수의 멀티이닝 횟수도 많았습니다. 단 1시즌만 본다면 김태견 해조가 통할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무자비하게 쓰게 된다면 구속 저하와 체력 고갈 문제가 언제 앞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또한 두산의 홈구장이라 불렸던 라이온즈 파크에서 후반기에는 전패를 하며 친정사랑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죠. 그리고 일요일 경기에서는 15연패를 하고 있고 이 기록은 내년까지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좋은 부분이라면 8월 27일 창원전에 김태견 선수가 데뷔 첫 해부터 17세이브를 기록하게 되면서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를 기록하게 됩니다. 7월 31일에는 팀 최다 득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것도 올해 우승팀인 기아를 상대로 말이죠. 무려 30점을 뽑아냈고 30대 6으로 승리하면서 최다 득점차 경기 신기록인 24점 차를 달성했습니다. 와일드카드에서는 최초로 4위가 5위한테 지면서 와일드카드에서 탈락했는데 18이닝 연속 무득점을 하면서 2연패를 했고 시즌 성적만 봐도 두산이 훨씬 압도적이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읍재원의 그 사건 때문에 이군 선수들이 대거 나가도 많은 선수들이 잘 버텨준 덕분에 4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KT 위즈가 거의 올해의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5위라는 위치가 조금은 낮아 보일 수 있으나 후반기 내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마무리 김재윤의 빈자리는 박영원이 완벽히 메꿔줬고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지만 타 팀이 보더라도 열심히 잘했다 정도의 시즌이 됐습니다. 5월 28일 박병호와 오재일이 트레이드를 하면서 박병호를 보내줬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바람에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오재일도 문상철의 백업 역할을 해내며 자신의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다시 돌아온 로하스 선수도 KBO MVP 출신인 만큼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조금의 오게트가 있다면 바로 6월 5일 하나전인 것 같은데요. 박상원 선수의 세레머니를 좋게 보지 않았던 선수들의 분노로 조금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만 제외한다면 KBO 최초 5위 결정전 타이브레이커를 해 승리를 따내고 와일드카드 5위가 최초로 업셋 승리를 해 준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 마법의 구단 KT였습니다. SSG는 조금은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SSG가 상위권에 있을 거라고 했지만 8월에 8위까지 떨어지며 시즌 막판까지만 해도 가을 야구에 못 갈 거라 했지만 가을 DNA가 있던 선수들은 9월 막판 6연승과 마지막 경기까지 4연승을 하면서 5위와 동률이 됩니다. 타이브레이커 때 1회 로하스의 홈런을 제외하면 SSG가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으나 야구의 묘미라고 해야 할까요? 스윙 한 방 만에 역전을 당하면서 정말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최정 선수는 4월 24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5회 개인 통산 468호 홈런을 치면서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500홈런까지 5개만을 남겨두고 있죠. 다른 기록으로는 KBO 개인 최다 타석, 개인 통산 최다 4사구, 개인 통산 최다 루타를 달성합니다. 2028년까지 계약을 했던데 영구 결변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네요. 추신수 선수는 7월 24일 역대 최고령 타자 출장, 안타를 기록하고 8월 3일에는 최고령 타자 홈런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한다고 하죠. 진짜 KBO를 대표하는 레전드 선수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경은 선수가 역대 첫 번째로 2시즌 연속 30홀드를 달성해냈고 38홀드를 하며 최고령 홀드원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많은 팬들이 김강민 선수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내년에 인천에서 은퇴식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롯데 자이언츠는 올해도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기한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레이에스 선수가 구단 외국인 최다 안타인 166안타 기록을 훨씬 뛰어넘은 KBO 역대 한 시즌 최다 안타인 201안타를 깨고 202안타를 치면서 레전드로 남았습니다. 전 경기 출장에다 100타점을 넘기고 타율도 2위를 기록하며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올 시즌 초 손호영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왔는데 손호영 선수가 30경기 연속 안타를 치고 장타 능력이 생각 이상으로 좋아지면서 트레이드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9월 17일에는 고승민 선수가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해내고 용병 투수인 반즈는 롯데 외국인 중 한 경기 최다 탈삼진인 13탈삼진을 5월 8일 기록하고 윌커슨 선수는 6월 4일 1위팀 기아를 상대로 무사사구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나중에 설명할 6.25 대첩이 롯데 자이언츠가 올 시즌 1위팀을 상대로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됐습니다.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기면서 내년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하나 이글스야말로 제일 아쉬운 한 해를 보냈는데요. 시즌 초만 보더라도 1위를 달렸고 류현진 선수의 하나 복귀, 포텐이 터진 외국인 선수가 있어 우승 후보 최소 5강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부진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페라자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던 기간도 있고 감독도 교차되고 코치도 바꿨지만 가을 야구의 불씨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섰지만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투구 내용을 보였고 키움전에는 9실점을 하면서 한 경기 최다 실점 기록도 세웠습니다. 좋은 기록이라면 한 시즌 최다 매진인 37경기 매진 기록을 세웠고 매진율이 무려 69.8%나 됩니다. 그리고 김서현의 부활과 조동욱과 황영목이라는 선수를 건졌고 새로 바뀐 두 용병 투수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습니다. 올 시즌 너무 빨리 하락세가 찾아왔고 김강민과 정우람 선수가 은퇴했지만 젊은 선수들을 잘 육성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나는 더 이상 하위권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NC 다이노스도 마찬가지로 너무 아쉬운 한 해이면서 왜 여기에 있나 싶은 1년을 보냈습니다. NC도 5강 싸움에 참여할 거라고 예상했고 최대 2위까지 올라갔지만 점점 하락세를 보였으며 가을 야구 진출 경쟁을 해야 할 시기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9위까지 추락했으며 강윤권 감독과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었고 시즌이 끝난 뒤 이호준 전 LG 코치가 감독으로 들어왔습니다. 6월 20 6회 때 손아섭 선수가 통산 2505번째 안타를 치면서 개인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손아섭 선수가 안타를 칠 때마다 신기록이 계속 작성되는 것이죠. 3000안타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도중 5월 30일에 김희집 선수를 데려오고 2025 신인 드래프트 1, 3차 지명권을 줬는데요. 젊은 거포 내야수가 필요했던 NC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김희집 선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좋으니까요. 내년에 NC는 새로운 감독과 다시 시작해 상위권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 팀이 되었는데요. 가을 시즌만 되면 치고 올라갔던 예전과는 달리 안호진 선수의 입대,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베테랑 선수들의 부진이 겹치면서 사실상 리빌딩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시즌 도중 김희지 선수를 내주며 2025 신인 드래프트 1, 3차 지명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SSG와의 지명권 트레이드까지 합쳐 총 3개의 지명권을 받으면서 김서준, 여동욱, 박정훈 선수를 데려옵니다. 올해는 로니 도슨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김인범 선수가 KBO 리그 데뷔 이후 역대 최다 이닝 무실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려 21이닝 동안 무실점을 했죠. 또한 이주영 선수의 포텐이 터지면서 확실한 주전 외야수를 얻었고 다음 시즌부터는 아마 김혜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도전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김혜성 선수도 없을 텐데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도 됩니다. 올해는 KBO 최초로 1000만 관중을 기록했고 최다 매진 경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정규 시즌 종료 기준 1088만 7705명이 야구장을 찾아왔고 평균 관중은 15,122명을 기록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도 1000명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이 신기록을 세워봅시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누적 시청자 수는 TV 기준으로 약 1억 6천만 명으로 집계됐죠. 이렇게 뜨거웠던 올해 최고의 경기를 뽑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6월 25일 펼쳐졌던 기아와 롯데와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안타는 롯데가 2개 더 많았고 홈런도 1개 더 많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나균환 선수가 올라오면서 1과 3분의 2이닝 동안 7피안타 80점을 하고 다음 투수인 현도훈 선수가 3과 3분의 1이닝 동안 6실점을 하면서 14점을 먼저 내줬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제일 잘하던 네일 선수가 5이닝 동안 11피안타 9실점을 하고 경기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결국 김대유와 김도현이 총 5실점을 하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14점차 경기를 뒤집은 건 최초라고 하죠. 하지만 초반에 힘을 다 쓴 것일까요? 다시 제역전은 나오지 않고 8회 홍종표 선수의 동점 적시타 이후로는 양팀 다 점수를 내지 못한 채 15대 15 동점으로 끝이 납니다. 오히려 한쪽이 이기지 않고 동점으로 끝나서 더 레전드로 남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열면서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프리미어 12도 있으니 이걸 보면서 내년까지 잘 참아봐야겠네요.